마음속 분노와 질투를 다스리는 지혜 이야기.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분노와 질투를 하는 일들이 많다.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다루기 힘든 감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분노와 질투입니다. 겉으로는 잘 웃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화가 끓어오르고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분노는 나를 갉아먹고 질투는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이 들고 보면 알게 됩니다. 화내고 질투한 날들이 결국 내 건강을 해치고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마음속 분노와 질투를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분노와 질투는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다. 우리는 흔히 나는 화 잘 안 내라든지 나는 질투 같은 거 안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누구든 마음속에는 분노와 질투가 숨어 있습니다. 자식이 내 말을 무시할 때, 배우자가 서운한 말을 할 때,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분노와 질투가 번개처럼 일어납니다. 이런 감정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경험해왔고 성인이 되어서도 노년이 되어서도 계속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고 풀어놓는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망가뜨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다룰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이런 감정들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분노란 무엇일까요? 불과 같습니다. 밖으로 내뱉으면 다른 사람을 태우지만 사실은 먼저 나 자신을 태웁니다. 속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노년기의 혈압, 심장병, 당뇨 같은 병이 왜 더 악화될까요? 많은 경우 그 뿌리에는 화가 있습니다. 분노를 품는 순간 상대방은 잊어도 나는 계속 불타오릅니다. 상대는 잠을 잘 자는데 나는 분해서 잠을 못 잡니다. 상대는 맛있게 밥을 먹는데 나는 화가 나서 입맛이 없습니다. 결국 분노는 상대에게 해를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분노는 우리 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화가 날 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며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지속적인 분노는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이는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분노가 전염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화를 내게 되고 그러면 나는 더욱 화가 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관계는 점점 더 나빠집니다.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소중한 인간관계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분노를 조절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는 참을 수 있었던 일들도 나이가 들면서 참기 어려워집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인내심도 줄어들고 고집도 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의식적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질투 또한 무섭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남의 삶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비교하는 데서 질투가 시작됩니다. 젊은 날엔 친구의 직장, 배우자,
집안 형편을 부러워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자식의 성취, 며느리와 사위의 태도, 손주의 성적까지 비교합니다. 질투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나는 내 삶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가진 건 보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만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의 습관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들의 화려한 모습만 보게 되면서 비교의 기회도 훨씬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분노보다도 더 은밀하고 지속적입니다. 분노는 폭발하고 나면 어느 정도 해소되기라도 하지만 질투는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오랫동안 나를 괴롭힙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혼자 있을 때도 계속 떠오르면서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질투가 감사함을 가로막는다는 점입니다. 남과 비교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가족, 지붕 있는 집, 하루 3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분노와 질투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바로 쏟아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순간의 화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수십 년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며 멈추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 걸 자각하는 순간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불길이 크게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멈추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 치밀어 올라올 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는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멈추는 연습을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자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기분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기분이 드는가?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습관을 들이면 강한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좀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멈추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과는 다릅니다. 참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지만 멈추는 것은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자 라는 태도입니다. 화가 치밀면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호흡이 길어질수록 분노의 불길은 잦아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몸을 움직여야 머리도 식습니다. 밖에 나가 10분만 걸어도 감정은 가라앉습니다. 걷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감정 조절법입니다.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깊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같은 기분 좋아지는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만약 밖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자리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상태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화난 이유를 글로 써보세요. 막상 적다 보면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었나 싶은 순간이 옵니다. 글쓰기는 혼란스러운 감정과 생각들을 정리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들을 종이에 적어내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검열하지 말고 솔직하게 쓰는 것입니다. 정말 화가 난다, 억울하다, 미치겠다 같은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나서 그 종이를 찢어버리거나 태워버려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쓰는 과정에서 감정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화난 상태에서 하는 말은 칼이 됩니다. 하루 지나서 말하면 칼이 아니라 풀잎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너무 감정적이니까.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는 것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24시간만 지나도 같은 상황을 훨씬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질투를 다스리는 마음의 지혜. 질투는 근본적으로 비교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질투를 다스리려면 비교의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는지를 보세요. 이것은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끝이 없지만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친절했나?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했나? 어제보다 조금 더 건강해졌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 남들과 비교할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어집니다. 작은 변화라도 인정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화내지 않고 참았다. 오늘은 고마운 사람에게 인사를 했다. 오늘은 30분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같은 작은 것들도 모두 성장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직 걸을 수 있는 다리, 바라볼 수 있는 눈, 내 곁에 있는 가족. 이미 가진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에는 거창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겠지만 점점 작은 것들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아프지 않고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남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축복하면 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축복은 상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심리학적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반대로 질투와 시샘을 할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결국 남을 축복하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저 사람이 행복해서 좋다. 저 사람의 성공이 나에게도 희망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옛 스승들은 말했습니다. 화가 나거나 질투가 일어날 때는 기도로 마음을 돌리라고.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뇌다 보면 화와 질투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기도는 하늘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상대방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명상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1공에 5분 정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겠지만 계속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평온해집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젊은 날 그토록 화내고 질투했던 일들이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하늘이 무너질 듯 억울했는데 세월이 흐르니 그냥 작은 파도였을 뿐입니다. 분노와 질투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더 깊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의 힘을 믿어보세요. 지금 당장은 견디기 어려워 보이는 감정들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가라앉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큰 복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돈도 자식도 명예도 결국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분노와 질투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도 편안해지고 잠도 깊게 들고 건강도 지켜집니다. 노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들, 나를 질투하게 했던 상황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나를 태우는 불이고 질투는 나를 가두는 쇠사슬입니다. 그러나 멈추고 호흡하고 비교를 내려놓고 기도로 마음을 돌리면 그 불도 그 쇠사슬도 사라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가장 큰 선물은 재산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입니다. 그 고요함을 얻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분노와 질투를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실수하고 가끔 감정에 휩쓸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나아지면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한 번 터득하면 평생 가는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얻기 위한 여정을 지금 시작해 보세요. 분노와 질투를 다스리며 사는 삶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